네, 인보사 사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관련된 소식을 일부에서는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인보사라는 약의 성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코롱 측에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고 정부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속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약을 맞은 환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롱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각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들 집단 소송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송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한 3,700명 정도가 이 약을 투약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네. 374명 정도 환자분들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그중에 1차 소장에 포함된 원고분들은 244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잠재적인 피해자분들이 3,707명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장 접수 사실을 좀 알려주고 네. 또 어제자로 허가 취소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에 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일단 그 약이 네.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7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 약값은 다 돌려받았나요,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약값을 환불받은 사례는 당연히 없습니다. 약값 환불은 그러니까 약은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값을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 그 상대방은 병원이 아니고 제약사인 코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값을 이번에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도 약값을 환불해달라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네. 이와 같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액, 그것이 이제 약값 상당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한 부분이 소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그 소송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소가는 지금 현재 1차 소송에는 위자료 상당액을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소가 총액 한 25억 정도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손해를 입증을 해서 재판 과정 중에 청구 취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전화기에서 소음이 자꾸 들려가지고요. 네네네. 잠깐 끊어주시겠어요?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통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투약 환자들 집단 소송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3,700여 명의 어떤 투약 환자 가운데 한 374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잘 연결됐네요.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완료돼야지 어떤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상식적으로는 좀 드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사실 형사하고 민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가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은 약사법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고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고의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분리할 것은 없지만, 어저께 식약처 처분이 있기 전이든, 그 다음에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 시점이든 간에,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이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과실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코롱 측에서도 자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 고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리하죠. 근데 이게 지금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읽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 취소 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코롱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일 뿐이지 네. 어떤 민간 기업인 코롱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근거는 아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배상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별법처럼 네. 이런 어떤 보상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코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식약처, 즉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네. 현재로서는 환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네. 소송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어려운 소송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민사는 불법 행위하고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네. 이 환자들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힘든 상황에 놓인 환자들 대리하는 만큼 네.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승소로서 좀 현재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 작은아마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환자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였고요. 자, 투자자들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도 잠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일단 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이 소송과 관련된 걸로 보면은? 지금 투자 규모는 네. 사람마다 다른데 작게는 몇십만 원 단위도 계시고 아하. 대부분 몇백만 원에서 예. 많으면 몇천만 원 이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이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어제까지는 한 200여 명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할 텐데 공통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네. 주주들뿐 아니라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기업이라서 더 믿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하, 예. 이용렬 전 회장님이 언론에서 임보사를 19년간 키워온 넷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네. 이우석 사장이나 이범석 대표가 네.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잘 될 거라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시판 허가까지 받으면 2022년쯤에는 인보사 약 하나로 연매출 6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대기업의 이런 높은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네. 게다가 한국 식약처에서 이 시판허가 이게 이제 품목허가인데요. 네. 이거를 해줘서 약이 병원에서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인보사를 홍보했죠. 네.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설마 코오롱에서 관공서와 의사들까지 속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알고 보니 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세포가 다르다는 거를 알면서 네. 가짜약 하나를 가지고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것은 정말 대국민 사기입니다. 소위 잡주라고 불리는 회사도 아니고 네. 대기업 회장님이 나서서 가짜약을 팔면서 10년도 넘게 거짓말을 해온 거거든요. 네. 미국 회사거든요. 티슈즈는. 네. 굳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상장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라면 네. 검찰과 법원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미국에 비해서 형사처벌이 우리나라 좀 약하니까 우선 돈부터 챙긴다는 거죠. 완벽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예. 지금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은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죠? 예.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어떤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 소송의 결과라든가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가 정지되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파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지금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예. 상장 폐지되면 망하는 거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그것은 아니고 네. 단지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쉽게 사고 팔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 회사들이 지금 피고로 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와 또 등기 이사분들 뭐 등등 계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상장 폐지나 또는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가장 궁금한 게요. 이런 어떤 내용의 소송이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사람들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렇게 인보사 같이 추진 하나 회사 가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또 이우석 사장님 옛날 인터뷰를 보면 인보사의 가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90%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약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두 회사가 상장을 해서 이게 또 나중에 가짜다, 주요 성분이 가짜다, 가짜약이다 이렇게 밝혀진 사례는 사실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다만 무슨 비슷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네. 뭐 공시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자들에게 그 가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을 네.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투자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뭐 재판 100%까지 배상을 받은 일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또는 뭐 물론 이제 알고도 주식을 뭐 이미 뭐 세포가 다 바뀌었다, 뭐 네. 재무제표가 허위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사신 투자자분들이야. 네. 뭐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는데 네. 전혀 모른 상태로 사셨던 분들은 네. 뭐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도 소송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자들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제 환자들, 소액 투자자들 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부의 잘못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식약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시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예. 어제 식약처 발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그간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예. 인보사 문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그러니까 네. 허가 취소, 형사 고발은 당연한 결정이고요. 네. 과정을 살펴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를 네.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나와 있었는데 네. 식약처가 2달이나 시간을 끌 문제였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결론적으로 기업의 비윤리성, 부도덕과 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참사였다 이렇게 네. 봅니다. 또 다른 우려 게이트로 볼 수도 있는 의혹을 쓸만한 것이죠. 네. 지금 식약처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제 없더라고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무부처인데 이렇게 무책임하나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번 발표 내용에 보면 식약처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네. 그리고 인보사 누가 허가해줬어요? 식약처가 허가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식약처가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대국민 사과라도 했어야죠. 그런 네. 표현마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식약처의 지금의 인식의 정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할 텐데 그럼 수사 네. 대상에 식약처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식약처가 형사 고발 이야기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강조했지만 그 문제는 심의사유단에서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라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저는 고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요.
식약처의 그 허가 과정, 네. 그리고 국고 지원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즉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네. 코롱 인보사 허가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관련 공무원, 네. 기업인, 연구진 다 포함해야겠고요. 특히 작년 그 12월에 명예롭게 은퇴하셨다는 그 코롱 이웅열 전 회장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인보사를 자신의 네 번째 자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그 인보사 연구와 허가가 진두지휘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요. 예. 복지부와 과기부의 R&D 예산을 지원한 각종 공직자와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도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제기된 문제가 2017년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인보사가 심의를 통과 못했다가 2달 만에 다시 통과가 됐어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허가가 났잖아요. 그전에 네. 2월에 약심이 한 번 있었고 예. 6월에 한 번 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바뀐 거죠. 그들은 다 포함을 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약심의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엎어진 것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짐작해볼 만한 여러 가지 부분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찰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이 한 3년간 100억 원 넘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국고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국고 환수 해야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네. 사실 인보사 관련 연구 개발 네. 허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한 17년가량 되는데요. 네. 이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입니다만 한 10년간입니다. 10년간 네. 지원받은 금액이 한 120억대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총 17년간 지원한 액수는 얼마냐 살펴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연구 중간중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랬겠죠. 예. 그럼 이 부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허위로 보고서를 쓰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되면. 네. 국고 환수는 물론이지만 네.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책임 소재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발표에 따르면요, 이제 그 투약을 한 피해자들 추적 관리를 네. 코롱 측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일정 정도 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발표예요. 무엇보다 피해받은 환자 당사자들에 대한 네. 대책이 우선돼야겠죠. 예.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인데 네. 주사 치료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가족들이 흔히 효도 상품이라고 또 소문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다. 44일 부분에 세포가 사멸되니까 하면서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한다는 모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마저 코롱에게 맡긴다?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고요. 네. 들어가는 비용은 코롱이 책임지더라도 장기 추적 조사 책임 주체는 분명히 정부기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네.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진에 대한 주식 거래가 중지되었는데요. 예. 아마 상장 폐지도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럼 5만 9천 명의 소액 주주들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정부 차원의 황골 탈퇴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용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차제예요. 그 바이오 헬스 분야 지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피해자분들이 어제도 이제 의원실에 전화를 하셨던데요. 예. 아니, 내가 코롱으로부터 인체 실험을 당한 거 아니냐. 네. 기가 막힐 어르시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를 보니까 자기 책임 부분은 회피하면서 막 분노감을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초 연골 유전자 치료 생산 제약업체를 믿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태를 겪었잖아요. 예.
유사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사례인 거죠. 네. 아니 기업이라는 것이 뭐 돈만 된다면 거짓도 자영하고 전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강조하는 윤리를 무조건 믿는 자세 위험합니다. 네. 식약처가 책임 있게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산업 육성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되고요.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